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는 여름 하늘 전체가 통째로 내려앉는 듯했다. 경기도 용인의 어느 한적한 시골길 위, 푸르게 물결치는 변혼 사이에서 스쿠터를 끌고 가던 젊은 여자가 진흙탕에 빠진 바퀴를 빼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얼굴에 착 달라붙었다. 평소 서울 도심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며 늘 자신만만했던 그녀였지만 낯선 시골길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나가고 스쿠터마저 고장난 이 상황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진 자신을 느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지방의 농업기술센터 설립 예정 부지를 확인하러 출장 온 길이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운전기사의 급한 개인 사정으로 그녀 혼자 스쿠터를 빌려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일이었는데 폭우가 시작되며 스쿠터가 멈춰버렸고 믿었던 휴대전화마저 꺼져버린 것이었다. 수연은 도로 옆 나무 아래 잠시 몸을 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가 점점 더 강해지며 추위가 몸 깊숙이 스며들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빛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고 소박한 시골집이 보였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대문 옆에서 빗물을 맞으며 서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푸른색 티셔츠에 오일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공구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차분했지만 낯선 이의 방문에 약간의 경계심도 느껴졌다. 누구 찾으세요?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죄송합니다. 스쿠터가 고장났는데 비도 오고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나가서 그런데 잠시 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수연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 집은 거실이 따로 없어요. 방 하나랑 부엌뿐인데 괜찮으면 들어오세요. 비가 많이 맞았으니 몸 좀 말리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그 짧은 말 속에서 담긴 진심을 느끼며 작게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단출했지만 깨끗했고 부엌 한편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엔 각종 기계 도면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집안엔 은은하게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결코 불쾌하지 않았다. 남자는 수건 한 장과 자신의 큰 셔츠 한 벌을 건넸다. 이거 입으세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그녀는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옷에서는 인공적인 향수가 아닌 깨끗한 세탁 냄새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묘하게 안심되는 향기였다. 전수연이라고 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는 지훈입니다. 남자는 짧게 답하고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내왔다. 향긋한 생강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수연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혼자 사시나요?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방에 계시고 전집 뒤에 있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늘 만나던 남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지은에게서는 화려한 도시남들의 욕심도 꾸밈도 없었다. 오로지 소박함과 진심만이 있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은 그녀에게 얇은 이불 한 장을 건넸다. 여기 침대 쓰세요. 전 뒤에 있는 작업실에서 자면 됩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수연이 미안한 듯 물었다. 지우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불편할 것도 없어요. 시골집에 누가 있어서 오히려 좋네요. 그는 밖으로 나갔고 수연은 혼자 남아 침대에 앉았다. 이불에서는 볕에 마른 듯한 따뜻한 냄새가 났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렸고 그녀의 마음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따뜻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든 수연은 한밤중 갑자기 눈을 떴다. 어둡고 고요한 집 안은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아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작은 기계음 같은 것이 들려왔다.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도 미세한 전자음이었다. 그 소리는 방의 천장 모퉁이에서 나는 것 같았다. 수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천장 모서리를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작은 렌즈와 전선이 연결된 기기가 보였다. 수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평소 일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기기들을 다루는 일이었기에 그것이 몰래 설치된 녹음 장치임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튀게였다. 지은세 씨는 왜 이런 기기를 설치한 걸까? 내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불안에 휩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작업실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으로 어둑한 달빛 아래 지윤이 보였다. 그는 작업실 벽면에서 뭔가를 확인하며 손에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를 들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조용하고 정교했다. 그가 몇 번이고 작업실 쪽에서 방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치 무언가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듯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 사람은 나를 감시하는 걸까? 아니, 정말 감시가 맞는 걸까? 내 불안과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러나 그때 무심코 손에 잡고 있던 지훈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머니 안에서 접힌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녀는 종이를 펼쳐 읽었다. 내 어머니가 밤에 또 넘어질지 모르니 센서 확인할 것. 지난번에는 너무 늦게 알아차려봤음.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은 마치 번개가 친 것처럼 명확해졌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그 기계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밀려드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의심하고 경계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엔 과거 아버지가 떠올랐다. 수연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사람을 불신하며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속에서 수연은 늘 감시받는 듯한 숨 막히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그 트라우마가 이곳에서도 자신을 자극했던 것이다. 수연은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종이 쪽지 하나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무너뜨렸다. 한동안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들로 뒤척였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른 새벽,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다. 서툴게 접은 셔츠와 깨끗이 말린 수건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왔다. 집 밖으로 나오자 지훈이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일어나셨죠? 일어나셨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이제 가보려고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지훈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조용히 차를 우려냈다. 그녀는 차를 마시려다 이내 멈췄다. 마치 무언가 남겨두는 기분이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작은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았다. 뒤에는 짧게 한 줄의 메모를 남겼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밖으로 나오자 비는 완전히 멎었고 전에 지어졌고도 구름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수연은 길을 따라 걸으며 어쩌면 이 낯선 시골집과 그 조용한 남자 지훈에게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그 순간엔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용인에서의 짧았던 하룻밤은 수연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로 돌아와 그녀는 다시 빽빽한 업무 일정과 화려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도시 생활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시골집에서의 기억은 마음속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매일 밤 아파트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리는 것은 도시의 화려함이나 성공의 기쁨이 아닌 그 비 내리는 밤의 따뜻한 생강차와 조용한 남자의 배려 어린 행동들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화려한 도시의 삶에 익숙했던 그녀가 왜 이토록 그 단순하고 소박한 장면을 잊지 못하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장면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결국 그녀는 다시 차를 몰고 용인으로 향했다. 가을의 시골은 처음 봤던 여름날의 풍경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그녀를 맞았다. 논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맑은 하늘 아래 작은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익숙한 좁은 길을 지나 그녀는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다. 집 안에서는 작은 기계음이 들리고 있었고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열중하며 작업 중인 지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지훈 씨.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에 짧은 놀람과 기쁨 그리고 어색함이 스쳐갔다. 다시 오셨네요. 네.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수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가 묻어나 있었다. 이번엔 수연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느껴졌다. 둘 사이에 다시금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차를 따라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마음이 편안하죠. 도시는 바쁘고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도시에선 매일 경쟁 속에서 달리지만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잊게 되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서로가 비슷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수연은 그날 하루를 온전히 지훈과 함께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정비소에서 하는 일을 알려줬고 그녀는 그가 세심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하루가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지훈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이거 전에 만들었던 건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속에는 작고 투박한 은반지 하나가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작게 평온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수연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수연 씨가 돌아와 줄지 확신은 없었지만 만약 온다면 그때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저랑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시겠어요? 매일 이렇게 소박한 일상을 함께 하면서요. 수연은 말없이 그 반지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보석도 성대한 프로포즈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소박한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이에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매일을 보내고 싶어요. 둘은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바라보았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시골 마을 위로 부드러운 저녁빛이 내려앉았다. 이날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아갔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작은 마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용인의 작은 시골집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젯밤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변화였다. 수연은 일찍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시에 살 때는 늘 바빠 간단한 샌드위치나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지만 오늘은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며 평소와는 다른 평온함을 느꼈다. 지훈이 밖에서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자 그는 식탁 위에 차려진 간소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보고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이렇게 아침을 잘 차려 먹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지훈은 수줍게 말했다. 이젠 자주 해줄게요. 이렇게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지훈은 수연에게 작은 시골집, 뒷마당의 작은 밭을 소개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다양한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제가 혼자서 가꾼 작은 밭이에요. 도시에선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흙을 만지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밭을 둘러보며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신선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심어진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다.
우리 여기서 함께 더 많은 걸 심고 키워볼까요? 당신이랑 함께하면 왠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지우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도 당신이 와서 함께 일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연의 도시에서 쌓은 경험과 지훈의 기술적 재능이 만나자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났다. 둘은 함께 계획서를 만들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모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정비소였던 공간은 점점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편의와 교육까지 지원하는 작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도시에서 온 여자인 수연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과 지우는 매일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았다. 어느덧 두 사람의 작은 협동조합은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시골 정비사가 아닌 마을에서 존경받는 청년 리더가 되었고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하루의 일이 끝난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마당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시에서 잘 나가던 당신이 이곳에 와서 정말 행복한가요? 혹시 후회는 없나요?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도시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공허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정말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진정으로 소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화려한 도시의 삶을 등지고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서로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임을 확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이었다. 지금까지의 삶은 바쁜 속도 경쟁 같았지만 이제 그들은 비로소 천천히 걸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서로의 꿈이 어우러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평온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이후의 나날들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시간들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오자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집 앞 작은 텃밭은 잠시 쉬어갔고 이 제네이션나의 영각죠. 두 사람은 이제 따뜻한 난로 앞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루는 수연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눈이 오면 그저 출근길이 막히는 것만 걱정했어요. 근데 여기선 눈이 내리는 게 참 예쁘고 평화롭게 느껴져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눈이 와도 여기 사람들은 바쁘죠. 서로 눈을 치워주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 일상이 참 좋아요. 이제 당신도 그 일부가 됐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녀 또한 마을에 깊이 녹아들었다. 특히 지훈의 어머니는 수연을 마치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작은 마을 회관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도시에서 쌓은 그녀의 경험과 지식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 아래 하얗게 반짝이는 눈길을 따라 걷던 그녀를 지훈이 마중 나왔다. 오늘도 늦었네요. 수연 씨, 힘들진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이 마을에 와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말하며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눈빛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게 교차했다.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연과 지우는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더 확실히 그려나갔다. 봄이 찾아오면
더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둘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어느새 밤이 깊었고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다시 난로 앞에 앉았다. 조용히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수연이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한 계절, 두 계절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수많은 계절들을요. 당신만 괜찮다면요. 수연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네, 괜찮아요. 아니, 정말 좋아요. 당신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곳엔 경쟁도 없었고 복잡한 계산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이 순간을 깊이 간직했다. 앞으로도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겠지만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지훈이 속삭였다. 내 인생에 당신이 와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가 더 고마워요.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줘서. 그 겨울밤, 둘의 작은 집은 눈 속에서 더욱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긴 여정에 끝없는 희망과 사랑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봄이 찾아오자 마을은 다시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차가운 눈과 얼음이 녹으며 땅에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지훈과 수연은 다시 바빠졌다. 추억반해졌다. 그들이 함께 꿈꾸던 작은 마을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마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나누어주는 기술 교육 교실을 열었다. 자동차 수리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 농기계를 관리하는 법까지 아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배웠다. 아이들은 지훈을 지훈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며 존경했다. 수연은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사업과 금융 지식을 알려주며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쳤다. 처음엔 낯설어했던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며 수연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조용히 수연을 찾아왔다. 수연 씨, 난 사실 처음 당신이 마을에 왔을 때 걱정도 했었어요. 도시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이 작은 곳에 머물까 싶어서요. 그런데 당신은 진심이었고 우리를 존중해 주었죠. 이젠 당신이 우리 마을의 딸 같아요.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야말로 이 마을에서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곧 벚꽃이 피겠어요. 그때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여는데 두 사람이 함께 와주었으면 해요. 벚꽃이 활짝 피던 어느 따뜻한 봄날, 마을 사람들은 벚꽃 아래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다. 음악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다. 지훈과 수연은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었다. 그날 저녁, 벚꽃나무 아래에서 지훈은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이 마을과 여기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갈까요?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나는 진짜 행복을 배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가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따스한 바람이 불고 벚꽃 잎들이 하얗게 떨어지며 그들의 발밑에 부드러운 꽃길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도시의 방문객과 시골의 정비사가 아니라 용인 작은 마을의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마을과 함께 성장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앞으로도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함께이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지훈과 수연이 함께하는 한 그 작은 시골 마을은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따뜻한 것이 될 것이었다. 마을 축제의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벚꽃 아래의 그 작은 행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간직될 것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오래된 우편함 속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도시의 한 법률소, 조종현 법률사무소.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지만 내용물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국임성우 씨의 유언에 따라 귀에게 부동산 일부의 상속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우, 그녀의 아버지. 그 이름은 그녀에게 따뜻함보다 상처와 무거운 기억을 더 많이 안겨준 존재였다. 늘 통제하고 의심하며 결국 그녀를 떠밀 듯 독립시켰던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작은 전원주택가 정성스레 써 내려간 손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연아, 너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늘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만 살아온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집이 그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음 어딘가에서 오랜 시간 묵혀둔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서울로 향할 결심을 했다. 단지 유산을 정리하기 위함이 아닌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니까요. 혹시 나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수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난 당신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 수연은 창밖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자라던 자신과 그 속에서 갈망하던 자유, 따뜻함, 그리고 진짜 가족.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녀의 곁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훈과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후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 앞에 선 수연은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낡고 텅 빈 공간. 하지만 한때는 누군가의 온기와 생각으로 가득했을 이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몇 장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 다이어리 속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오늘도 그녀의 이름을 적어본다. 수연,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가 내 앞에서 울던 날,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누구보다 지켜보고 있었고 이해하려 애썼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머문 수연은 마지막으로 그곳에 향초 하나를 피우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작은 벚꽃까지 하나를 놓았다. 용서도 화해도 모두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미소는 이미 그것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용인으로 돌아가는 길. 이번엔 짐이 하나 더 많았다. 아버지와의 기억, 그리고 그녀 자신과의 화해였다. 지우는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아주었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돌아왔고 이젠 마음까지 온전히 이곳에 있었다. 아버지와 조금은 화해한 것 같아. 수연이 말했다. 이젠 당신이 진짜 웃는 것 같네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수연의 옆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이곳에서 더 깊고 넓은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에서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성장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그녀는 진짜 자신을 찾았고 진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작은 집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세 사람 수연, 지훈,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해 여름, 마을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협동조합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인근 마을에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수연과 지우는 처음엔 작은 꿈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수연은 어느 날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쉽게 가계부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장난기 많은 눈빛으로 장부에 과자값과 용돈을 적어가며 깔깔 웃었고 그 모습에 어른들도 옆에서 흐뭇한 눈길을 보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해요. 수연 씨는 옆에 있던 마을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지훈이 자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저런 사람 도시에서도 드물어. 그날 저녁 수연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우리 마을 학교 아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도시에 있을 때 연결해둔 기업 중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 지훈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이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긴 계획을 세웠고 다음 주부터는 도시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 아이들에게 강연을 열기로 했다. 세상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은 어머니의 옛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신도 몰랐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놀란 마음으로 그녀는 사진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지훈도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이건 우리 어머니랑 당신 어머니가 젊었을 때 친구셨나봐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적힌 혹은 작은 메모가 있었다. 우리의 딸들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두 사람은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인연은 결국 이어지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졌던 만남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우는 손에 작은 편지를 들고 수연에게 다가왔다. 이건 오래전에 쓴 건데 이제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짧은 글이었다. 수연 씨, 당신은 내게 오는 봄입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 난 내 삶이 조금씩 바뀔 거란 걸 알았어요. 지금은 그 변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당신 없이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당신 곁에서 조용히 웃는 것뿐이지만 그 웃음이 당신에게 평온이 될 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지훈 씨,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내게 처음으로 집이 뭔지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 순간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를 넘어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보듬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마을의 사계절은 여전히 반복되겠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매 순간이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두 사람이 있었다. 수연과 지훈, 평온을 함께 만든 두 사람의 이름이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화려한 도시의 삶과는 달리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사랑과 평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수연과 지훈의 인연은 운명처럼 느껴지면서도 현실적이고 그들의 대화와 일상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이고 선물처럼 느껴지죠.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수연과 지훈의 다음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곧 찾아올 제2부에서 두 사람과 마을에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